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이번 주간 북한 관련 시사를 세 가지로 일단은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김여정이 담화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1년 3월 30일에 나왔는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서 기념사를 한 걸 놓고 자기는 또다시 이 자체가 사람을 놀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까고, 또 북한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서도 또 까고, 일로 뻔뻔스럽다는 겁니다. 너희도 하는데 우리가 했다고 해서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면 되겠는가 뭐 이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즉 김일성 족속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 23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 나가서 말한 데 대해서 조목조목 또 따졌습니다. 이 모든 걸 놓고 대한민국 대통령 향해서 딱 갔습니다. 이 내용은 뭐 하도 걸레짝 같아서 구구절절 설명할 이유도 없고, 본심이 뭔가 여정이가 왜 또 입 다물고 있다가 이번에 또 미사일 시험 발사 2발 해버리곤 또 이렇게 나와서 떠들어 댔는가. 죄짜면 이런 아주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까지 가지 않는데, 북한이 뭐 탄도탄만 쏘면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뭐 큰 거건 작은 거건 단거리건 중장거리건 쏘기만 하면 유엔 안보리로 대깍 넘겨지는 이 상태에 대한 아주 형평성에 대해서 울분을 토한 것 같아요. 미사일을 쏠 때마다 자유권이 어떻고 막 대한민국을 물바다 만들겠다고 시종일관 떠들어온 그런 족속입니다.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정권입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나라 안팎에서 범죄만 합니다.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자승자박이 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북과 남이 같은 국방연구소에서 진행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놓고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동포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니 이 철문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 마지막 문장이 또 뭔지 압니까? 이처럼 비론리적이고 후화무치한 형태는 우리 자유권을 유엔의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거두는 미국의 강도적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을 꿰들어가지고 미국을 깠습니다.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여정이가 또 이렇게 거품을 물고 떠든 거는 자기네가 시험 발사하기만 하면 유엔 안보리 국제사회가 대북 결의안이 위반인가 아닌가, 유엔 무대까지 가서 이 논의 대상이 됐는 데 대해서 아주 악에 차서 그거를 대한민국을 물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토해낸 겁니다. 이 대화의 본질은 또 번째가 뭔가? 미국,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까고 우리를 더 공격할수록 우린 대한민국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자기는 소위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저들 눈에는 딱 인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까면서 고도에는 미국한테도 소위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자의적 조치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변명을 했는데 이걸 믿을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 국가에서, 상식적인 국가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제사회 건목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이웃 나라들도 그저 가만히 보고 속국량으로 저 이웃 나라가 여러 무기를 했으니까 만에 하나 우리도 이렇게 또 방어적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제의 모든 군사무기 개발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미천도 없는 놈들이 미사일 발사를 하나 하고 유엔 무대까지 이 문제가 가다 나니까 유엔 결의 위반이니 아니니 정당에는 유엔 대북 결의 위반이다 하고 판결을 받다 나니까 악에 치받쳐서 군사폭력수단 아니면
언어폭력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까고 하는 것, 여정이가 한 달 새에 2번이나 이 담화를 내놓는 거 보면 참 바쁘긴 바빠한 것 같아요. 김일성 족속이 이제는 미천도 떨어져 나가지, 뭐 어떻게 협박을 하자면 코코의 유엔 제재에 걸리지. 이 모든 화풀이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다 대고 한 꼴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하나, 왜 우리가 하면 유엔 대북 제재에 걸리고 남조선이 하는 건 왜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을 안 하는가? 이 형평성 문제. 두 번째, 국제사회나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우리는 그만큼 대한민국을 괴롭히겠다. 이 속셈을 드러낸 담화문이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해 봅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까요? 예, 제가 자자구구 금을 구우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저는 북한에서 17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담화문이 어떤 형식으로 어떨 때 나오고 이 속셈이 나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북한을 떠나온 지 오래지만 17년 동안 김일성 족속이 사상과 의도로 지독하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면 제가 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여정 담화문에 대한 그 본질, 김일성 족속이 오늘 이 시각에 처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 담화문은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노동신문 사론선두를 통해서 본 북한의 경제 상황,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김정은이 건설장에 2번씩이나 발아나가고 매일같이 노동신문이 뭐 사설을 써다닙니다. 인민생활을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된다. 주제는 그건 것 같은데, 노동신문 2021년 3월 28일 사설이 하도 우스워서 제가 이 사설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설의 제목이 시, 군 발전이자 국가의 부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 사설 논설은 당의 지령서입니다. 북한에서 수령의 명령이고 당의 지령서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노동신문 종론 사설은 무조건 오늘의 북한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이 책상 앞에까지 딱 나가서 그 녀석의 사인을 받아야 신문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노동신문은 당의 지령서로 딱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의 기관지고 김일성 족속의 나팔수의 최첨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군이 발전이자 국가의 부흥이다. 이 논설에서는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 당은, 즉 북한 노동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기간, 시, 군을 지역적 거점으로 하여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왔으며 노동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의 차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없애고 나라를 전면적으로 부흥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해 왔다. 자화자찬도 이런 자화자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북한은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양과 지방을 놓고 보면 도로 하나 온전한 거 없습니다. 모든 인민들이 걸어다니고 울부짖으면서 차를 씌워서 서비스차를 타고 메모리 왕창춤에 다닙니다. 지방 사람들은 그저 깨나서 아침밥 먹으면 점심은 날아뜁니다. 저녁은 뭘 먹을까? 절대 다수 인민들이 이렇게 생계의 걱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부지 도시라고 한다면 평양시인 경우는 어떻게 15일분을 열흘분으로 주든지 간에 배급은 내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렇게 차이를 뒀는데 이걸 현명하게 명도해 와서 조건로 만들어놨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시군의 역할에 대해서 또 노래 불렀습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기초 상품과도 같은 1차 소비품들 많이 생산해서 지방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그 품목이 뭔지 압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사설에 딱 나와 있습니다. 단추, 옷솔, 구두솔, 옷걸개, 빈침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이것 없이는 살아요. 이거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다 둘이 빼돌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젠
자체로 이젠 만두를 하든 뭘 하든 북한에 무슨 옷소리 필요합니까? 구두소리 필요합니까? 옷걸기는 더더구나 필요 없는데 빈침 알아서 다 끼고 다니는데 이 품목을 사설이까지 내놓고 이렇게 한 저 지도자의 그 기만성 그 수준 해가 내둘러집니다. 이것 없이 북한 주민들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주민 식생활 절실히 필요한 그 품목은 여기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단추 하나도 이제는 북한에서 생산 못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구두솔, 옷솔, 옷걸기, 빈침 이것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인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이거를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고기와 물고기 가공품, 남새 가공품, 당가류, 총량음료 등 여러 가지 식료 가공 공업품을 생산해서 인민들을 윤택하게 해줘야 된답니다. 이 지구촌의 190여 개의 나라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문이 이런 사설을 내는 지령서를 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핵미사일을 만드는 나라가 이 수준으로 자기네의 형편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농촌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아주 강화해서 농업, 축산업, 과수업, 잠업, 공예상품들의 생산을 늘려 인민들이 먹는 문제와 식료 가공 공업, 의약품, 기업품, 원료 문제도 원만히 해결해야 된다. 이 소리 무슨 뜻인지 압니까? 농업, 축산업, 과수업, 잔업, 공예 제품 등을 많이 생산해서 해외 수출기를 뚫어가지고 그 대신에 식료 가공업, 의약품, 기업품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자재를 사들여와야 할 것이다. 이 말이나 같습니다. 오늘 북한의 경제 수준이 이 수준이니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방도라는 걸 또 내놨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산,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는 바다를 이용해서 자연지리적 유리성과 자연보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이건 김일성이 죽는 날까지 부른 노래고 김정일이 죽는 날까지 부른 노래입니다. 산 낀 데서는 산을 뜯어먹고 바다를 낀 데서는 바다를 뜯어먹고 마지막에는 고기와 풀을 바꾸자. 이런 얼토당토한 구호까지 내놓고 70년 동안 정말 뭉갠 나라가 북한입니다. 오늘 또 요대로 뜯어먹을 것도 없는 산, 다 벌거숭이 산입니다. 바다는 그네는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강도적으로 잡았는지 물고기가 없답니다. 이제는 배를 끌고 저 러시아 쪽에 붙은 그쪽 바다로 나가는데 어부 내보내는 것도 안심치 않아서 김정은 장군 뭐 어떻게 받들자 충성다 하자는 그 노래 제목 내가 깜빡했는데 그 노래를 3절까지 가사를 틀리지 않고 불러야 내보낸답니다. 고기 하나 잡으려 나가는 것도 노래 테스트를 거쳐 나가는 이런 험악한 나라가 오늘의 북한입니다. 이렇게 쭉 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북한의 경제 시태는 경제 공업 발전할 수 있는 건가? 꺼져 내려가는 형식으로 현상 유지하는 수준인가? 간신히 깊고 떼고 붙이면서 나가는 경제인가? 즉각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최근에 노동신문들 보면서 이 노동신문들이 언어들, 사론소리 언어들이 굉장히 지독해졌구나. 이거는 김일성 족속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요가 없이 내보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 개개인도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이 윤택하면 말도 곱게 나갑니다. 이게 한 국가에 그래도 대표하는 신문인데 거의 전시 상태에 맘먹는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시 상태에 준하는 그런 단어들을 요가 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만 봐도 김일성 족속이 이제는 끝점에 왔구나. 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당일꾼은 야전 정치 일꾼이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완강한 공격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경제는 잘 시스템은 잡아놓고 경제 체질을 바꿔놓으면 저절로 굴러가는 건데, 자유민주 경제 방향, 경쟁력을 갖춘 방향, 이것만 또 꽂으면 정말 역동적으로 나가겠는데, 그거 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번에 김정은이 8차 무슨 대회에서 내놨다는 것을 휘황한 작전도, 설계도, 또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는 진한 없는 중요심을 발휘하라. 뭔 소리입니까? 마르지 않는 중요심을 발휘하랍니다. 이걸 광철하는 데서. 그리고 전체 인민이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고도로 숭화시켜서 김정은이 내놓은 이 모든 이 경제 정책의 정치적 힘을 100배로 가해줘야 한다. 이건 또 무슨 쌍소리입니까?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인민경제를 풀랍니다. 멸사복무의 정신으로 김일성 족속 제외한 모든 북한 주민들은 여태까지 건달을 부리고 부지런하지 않아서 아주 나태해서 경제가 족골이 됐습니까? 경제 정책이 원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험악한 전시 상태에 맞먹는 단어들이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정면 돌파 사상, 공격 사상, 총공격전, 뭐 이런 수로들을 냈다 갈겨놓은 거 보니 김일성 족속도 도저히 이건 풀 수 없다는 건 잘 알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북한 주민 사이를 긴장시키고 격화시키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긴장도를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무지한 전시 상태에 맞먹는 그런 단어들을 쏟아냈다고 보아지는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북한 경제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마땅해서 나오는 모든 수로를 통해 본 북한 김일성 족속의 다급함, 그 다음에 도무지 돌포구가 없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기존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략적으로 가져가는가, 전술적으로 역동적으로 가져가는가,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 대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제일 반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대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날 의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 듣고 나는 무릎을 쳤습니다. 됐다. 마피아 깡패 국가의 우두머리이고 망고의 역적인 김일성 족속의 3대 세습 김정은, 미 합중국이나 유엔이나 대한민국, 그 북한 핵 하나를 포기시키자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노력해 왔는데도 되지 않아서, 또 트럼프 대통령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을 3번 만났습니다. 그러고도 해결 안 됐습니다. 김정은이 위신만 올려준 꼴이 되고 나는 미국 대통령을 만나 굴복시킨 위대한 3대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 사상 체내를 지독하게 했답니다. 아예 못 모르는 북한 주민들은 자고로 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미국 대통령 만난 거는 김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 애비 하레비를 능가하는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고 또 그걸 믿는 주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직접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만 하나 놓고 봐도 김일성 족속, 오늘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이는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 낙담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김여정의 담화문도 그것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아주 대한민국을 정면 까고 돌려차는 식으로 미국을 까는 이런 담화문을 내보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뭔가? 김정은 정권은 중국이 도와주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명을 해주든 구제 못하는 그런 지경에 틀림없이 들어가고 있으며 그 길에 가속이 붙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주간 시사를 한번 나의 시각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